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이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RM의 주가 발표 이후로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도 4일가량 2배 가까이 뛰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황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있었던 시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밤 10시 반, 밤 10시 반입니다. 이때 CPI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저번 달에 CPI 결과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살짝 출렁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이 CPI 수치 역시도 시청자님들이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사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1선 반등하면서 추세적으로 나스닥은 최고점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장중에 시가총액 3위까지 갔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독점 기업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훈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다. 실적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글과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하면서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찍고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장중에 16,080원, 그러니까 16,000 라인을 돌파했다가 장 마감할 때는 다시 15,942선으로 회귀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만 음봉으로 마감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안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음봉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CPI 결과 주목하면서 중요한 단기 이평선 라인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CPI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다. 아니면 예상치를 넘어서 좋은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6,020일 겁니다. 16,200이네요. 16,200 월봉상 고가 라인 돌파하면서 S&P 500과 다우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할 것이다. 좀 보겠습니다. S&P 500 역시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다우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 뉴욕 증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는 없다. 이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 5일선 위에서 만약에 증시가 위치한다라고 한다면 2675 돌파하면서 2700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넓게 보면 2800까지도 제가 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와는 약간 다른 흐름이지만 중요한 선인 단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저항 라인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20 라인, 830 라인, 40 라인, 50 라인이 저항 라인이고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다 저항 라인으로 변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이 라인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그 변곡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내일 이 61선과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900 라인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증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10시 반에 CPI 지수를 지켜보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휴 전에도 저희가 짚어드렸던 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상승 랠리를 달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시점이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코스닥의 방향성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3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좀 핫했던 게 주식시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쪽으로 좀 자금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반감기를 2달가량 앞두고 과연 조정을 거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상자산 관련주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가상화폐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스트셀러죠. 부자아빠 기요사키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안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약 70% 가까이 하락할 것이다. 전망을 내놨고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증시에 있어서는 아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말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700만 원 돌파한 것으로 제가 오전에 봤는데 5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 수치는 26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섹터에서 대장주로 알고 계신 오리기술투자 보시면 상승 파동이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의 모멘텀은 이미 다 차트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이 뭐 반감기를 앞두고 강세다, 비트코인이 어떤 이슈가 있다, 이게 다 차트에 지금 선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1월 11일이죠. 8,020원 고가 라인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뭐 추세 이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음봉이 아니라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었다면 우리가 8,020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단타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었으나 지금 이 캔들의 형태를 봤을 때 장대 양봉이 아니라 거의 장대 음봉에 가까운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지 못한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이 캔들이 세력들이 만든 캔들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이 박스권의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8,020원 부근 고가권에서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들어간 고가권에 물린 사람들의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개인 투자자의 물량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 하나 체크하시면서 이 이평선 라인 위에서 주가가 노는지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다음 날에 이평선 라인을 이탈한다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5,000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 라인, 이평선 수렴 구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우리기술투자와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하나투자증권 역시도 4,25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음봉으로 지금 마감한 상태입니다. 물론 종가상으로 다시 오후장에 어떤 강세 섹터가 없다면 말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아마 이렇게 좀 캔들이 마감될 것 같아요. 이 우리기술투자와 마찬가지로 안 좋은 캔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엄청 부정적인 캔들은 아니고 개인 투자자의 어떤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캔들이기 때문에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역시 우리기술투자와 역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갤럭시 아머니트리입니다. 갤럭시 아머니트리는 STO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이 갤럭시 하모니트리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 지금 박스권 구간입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살아있고 차트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의 저가 라인,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8,000원 정도 라인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종가상으로 확인했을 때 한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한 10,000원 부근, 10,000원 라인이 장기 이평선 부분이기 때문에 8,000원 매수 잡으시고 10,000원 라인, 익절 라인 잡으신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응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섹터에 관련해서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가상자산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관련된 종목들,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캔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단타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단타 비법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선정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까지 그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역시나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로 사흘가량 2배 가까이 주가가 뛰었는데요. 제2의 엔비디아 찾기에 좀 시장이 눈을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 섹터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이 실적 발표 후에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운 중소형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올해 매출이 30% 더 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를 확인하는데 그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주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면서 차트를 도와드리면 HPSP 있습니다. HPSP라는 종목이 우선 대장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 특성을 한번 보면요. 자, 1차 파동이 나옵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상승이 나옵니다. 거래대금 실리면서 상승 나왔다가 장기 이평선까지 하락을 하죠. 이때도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는 구간은 제가 동그라미로 좀 이렇게 색칠을 해드릴게요.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도 지금 1차 파동이 거래대금을 실린 채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은 리스크가 부담이 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차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어디까지?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5,000원, 47,500원 이 사이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아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HPSP와는 다르게 차트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이 지금 고가권에서 나오고 있고 만약에 온 종가상으로 이렇게 캔들이 형성된다면 추세적으로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 섹터에서 공략을 하나 하자면 한미반도체보다는 HPSP를 공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가온칩스 있습니다. 가온칩스. 가온칩스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칩스 역시도 81,800원 단기 고점 형성한 뒤에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흐름 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야 되는데 가온칩스는 보통 21선을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HPSP와는 다르죠. HPSP는 21선 부근에서 약 한 2, 3주 정도 횡보하는 경향이 있다면 가온칩스는 지금 21선 라인을 이탈하면서 갑니다. 21선 이탈을 가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 역시도 21선 이탈할 때 한 6만 원 라인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반도체 섹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라는 큰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종목별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세 섹터로서는 초전도체 알아볼 텐데요. 3월 4일 미국의 학회를 앞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뤄드렸던 섹터였습니다. 2주 전까지는 시세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었고 장 전에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도 CCS를 공략해주셨었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초전도체 섹터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학회 일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일정이 도래하기 한 1, 2주 전까지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초전도체 섹터를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거고 관련 모멘텀은 크게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회 일정이고 또 지금 774%나 상승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3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3조까지 갔다는 게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테마주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3월 연구 결과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장주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요거 좀 하나 보자면 1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파 과정에서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 눌리지 않고 그냥 14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14만 원까지 가다가 일정 앞두고 롤러코스터처럼 쭉 빠질 겁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3월 4일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은 V자 반등이 나올 것이고요. 봤는데 이거는 여전히 초전도체가 아니야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는 추세 하락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결과에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은 14만 원까지 보시고 분할 익절 대응하라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종목이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는 전고점이 21,700원입니다. 근데 일정이 도래하고 있으니 21,700원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고 넓게 보면은 한 2만 원 라인, 2만 원 라인 찍고 이 학회 일정을 기다리면서 횡보세를 거치다가 그 학회 결과에 따라서 21,700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21,7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학회 결과에 무리하게 베팅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냥 이 보유자분들은 18,000원 부근에서 분할 익절하시고 19,000원 부근에서 분할 익절하시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눌린다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관망만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인데 자 보시면 적산병이 나오면서 상한가 이후에 윗골이 달린 양봉 나왔다가 그다음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업 내부에 악재가 있어서 거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거는 방송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고 혼자 하다 보면 손절폭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략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3,565원 찍으면서 전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CCS는 파워로직스와는 다르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전고점을 내일 한번 터치를 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학회 일정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종목 역시도 보유자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상한가니까 오늘 상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장 마감 잘 한다면 내일 시초가 갭이 10% 이상 뜰 때 안전하게 분할 익절하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 섹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4일 미국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학회 일정을 앞두고 2주가량 남긴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단타로서 좀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별 단타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타 종목을 직접 한번 선정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비법 자료집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지 그 10개명을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 선정부터 수익 실현까지 해보실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검사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큰 손,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테크윙이라는 종목 지분 5% 확대하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위치에 있다. 이 말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대량 매수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선점해서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역시도 시청자님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부분, 전략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크윙이라는 종목은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5,000원에서 10,000원 부근을 약 1년 반 동안 횡보를 합니다. 당연히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 이 세력이라는 집단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겠죠. 그 구간이 네모난 박스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하다가 2023년 10월부터 해서 추세를 정배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역삼병도 나오고요. 주가가 21선 뭐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않은 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 대금도 실리면서 나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고 2파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략주로 드리는 종목은 3파까지 갈 수 있는 S급 종목만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2파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만 지금 들어가진 마시고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2파 이후에 눌림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전략 세워드리면 16,000원 라인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드릴게요. 이 라인에서 비중을 조금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5,000원 라인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14,000원 라인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13,000원 라인, 12,000원 라인 우리가 5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추가적으로 반등세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크윙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와 큰 손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종목이죠. 테크윙이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3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오늘의 강한 섹터들과 함께 종목별로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꾸준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800억 원, 기관도 3,4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약 16일가량 매수 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3거래일 연속 1조 원 넘게 물량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시장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주체가 사들이고 있는 섹터는 어디인지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 상승의 두 주체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먼저 김선윤 전문 인사드리고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시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자 오늘 보면은 뭐 오늘뿐만이 아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목요일 날 장 끝나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 딱 진행되면서 오늘 딱 왔을 때 뉴욕 증시 상승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을 거다. 3거래일을 좀 봐야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또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흐름이 강하죠. 잘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 상황 보시면요. 거의 1월 한 언제부터인가요? 19일부터 해서 그냥 계속 순매수 상황입니다. 뭐 하루 1월 30일 날 약간의 매도가 있긴 했지만 100억대 소량의 이제 순매도세였고요.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그냥 쌍끌이 매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도요. 대체로 좀 강한 모습인데 뭐 2월 2일과 2월 5일 날 약간의 6일 날 약간의 매도세가 있긴 했었지만 5일과 6일 날 다시 3거래일 동안 강하게 땡기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최근의 수급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쪽으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오냐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보셔도 되는데 이제는 자동차도 좋지만 이쪽도 관심 두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보시면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 상황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들은 오늘 상당히 많이 삽니다. 외인 현재 코스피 4천억, 기관이 3,700가량 사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에서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골고루 사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전기전자 외인 2,100억대, 그다음에 기관들이 1,700억대 사고 있는데요. 운수장비 자동차겠죠? 보시면요. 외인은 1,100억대를 사고 있지만 기관들은 83억밖에 안 사고 있어요. 현 시간부로 순매수 상황이. 기관들이요.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비중 자체를 자연스럽게 이쪽 전기전자,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겠죠.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상당히 많이 띄거든요.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요. 우선은 뭐 삼성전자가 좀 아직은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먼저 빠르게 좀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 계신 분들 답답하시겠지만 현 흐름상으로는 그래도 어찌됐든 삼성전자도 기다리시면 올라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700 훨씬 넘어가고 뭐 증권가의 목표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가죠. 약간의 조금 시간차 공격 아시죠? 스포츠에서 약간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상황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 주에 2275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따져봤을 때 언젠가 1월 2일 날 나왔었던 그 고점 자리인데요. 여기 이번 주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좀 합니다. 사실 변수 자체는 미국에 있을 것 같은데 지표들이 나름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 변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동 쪽도 상당히 좀 안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별다른 좀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큰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 안으로는 우선은 자연스럽게 1,700포인트를 노크하는 그런 시점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잘 안착이 돼준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차트 크게 열어놨는데요. 보시면 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됩니다.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장을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조금 어떨까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순환매란 얘기를 최근에 또 드렸어요. 자, 시선 쏠림은 지금 현재 자동차로 갔다가 어디로 가고 있죠? IT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디로 갈까요? 이번 달 코스닥 실적 발표 꾸준하게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베이스 안전 치고 오케이 넘어가는 겁니다. 코스닥도 이제 보셔야 돼요. 저희가 3일실 동안 뉴욕 증시가요. 사실 나스닥은 1% 조금 넘게 올라가요. 3일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0.5%가량 올랐고요. 그다음에 러셀 2000이 5% 이상 올랐어요. 5% 이상. S&P가 0.5, 나스닥 1% 수준이었는데 러셀 2000이 5% 올렸어요. 러셀 2000은 그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그게 5%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그에 따라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벌써 미국에서 시선 자체는 중소형주 쪽으로 가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미 미국의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섰기 때문이에요.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연스럽게 시선 쏠림이 나오는 겁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가고 있죠?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코스닥 쪽으로 올 거니까 코스닥 보유하신 분들도 걱정 마시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올해를 시작하면서는 코스피 위주의 상승, 또 대형주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그 수급이 천천히 흘러들어갈 장도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 좋을지 함께 해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신고가 랠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이 상승세 계속 한번 지켜볼까요, 전문가님? 제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격대 전략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차트 바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중요한 그 상황이 왔어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요, 제가 이날 요때 여기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요때 매수 자리입니다라고 제가요 며칠 말씀드렸거든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경원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AI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또 GPT 쪽에 시끄럽긴 한데 어찌됐든 좀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 추세도 좀 그러하지만 중형 추세에서 봤을 때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이 라인을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죠? 이 라인 그어드렸었어요. 라인 보이시죠? 이걸 한 번 더 두껍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 돼요. 자, 이 라인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추세상으로도 매력도가 높아요. 근데 수급상으로도 보건대 살펴보자면은 오늘,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외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계속 매수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나서 특히나 기아 보시면 최근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반등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약간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N자형 파동에 한 번 더 2차 반등 추세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관들과 외인들의 흐름에서 봤을 때 기관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 운송장비 쪽의 매수가 조금 재미는 없어요. 그죠? 뭔가 분위기를 밀렸었던 이 반도체 쪽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포인트 잡아드렸던 거고, 물론 이제 오늘 현대가 오르기도 하지만 현대차 보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약간 윗꼬리가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은 조금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을 뱉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이닉스 그럼 어떻게 이제 갈까? 자, 차트를요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셨던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차트를 더 크게 펼쳐보면요. 저 멀리 보이는 저 급등했었던 자리 있죠. IT 버블 때
이때, 네, 저때가 이제 IT 버블 때예요. 그때는 사실 제외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닥부터 다시 한번 라인을 잡아보자면은 사실 하이닉스는 현재 구간대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려 계신 분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저도 사실 누누이 작년 이제 여름 넘어가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하이닉스 보셔라, 13만 원 간다. 그다음 14만 원 갈 거고 15만 원 갈 거다. 제가 그리고 15만 원에 대한 얘기를 올해 초에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실까요? 대형주에서 이제 흐름을 읽고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장을 읽는 건데요. 잘 그간 읽어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15만 원 이제 근처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게 뭐 방송이 녹화가 다 돼 있으니까 증거가 되겠죠, 충분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 거냐요.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안 올라가는 게였어요. ARM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막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다 보니까 하이닉스 사장님인가요? 시총 2배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삼성전자가 왜 안 가냐는 거지.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들고 계시니까 그럼 하이닉스가 가는 그림처럼 삼성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여기서 힌트를 드리죠. 기아차가 갔는데 현대차가 안 가나요? 결국 나중에 움직였죠. 그렇죠? 기아가 먼저 가고요. 현대가 따라 움직였어요. 뭐 아우를 따라서 형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현대차 지금 어때요? 굉장히 잘 갔잖아요. 기아차 먼저 갈 때 왜 현대 안 가지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갈 겁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상황 보세요. 하이닉스 상황으로 맞춰보자면 삼성전자는 9만 원대 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약간의 좀 주춤한 건 뭐냐면 반도체 쪽으로 해서 매출 포인트 자체가 약간 조금 그 하이닉스보다는 약간 좀 애매해. 약간 루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AI 시장 자체, 반도체 시장 자체가요. 지금보다 몇 배가 더 커질 건데요. 몇 년 이후가 되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겠죠. 그러니까 기아랑 현대 비교하셔서 하이닉스와 삼성 비교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닉스가 우선 신고가 패턴이다. 매도보다는 15만 원 돌파 여부를 보고서 다시 고민해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거니까 제가 진짜 홀딩하시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네,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신고가 패턴을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감 속으로 우리가 15만 원까지 좀 지켜본 뒤에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저PBR 관련주들 짚어드리면서 현대차 얘기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현대차 저희가 10만 원대의 신규 매수 관점 그리고 홀딩 관점으로 계속 제시를 해드렸었고 오늘 26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익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커지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예, 이게 저도 참 속상한 게 뭐냐면 홀딩 하시라고 진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 파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오픈 채팅방에도 있고요.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더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나? 아직 제가 이제 이 대형주 리딩에 있어서 그간에 진짜 한 뭐 몇 개월 했나요? 서울경제에서 한 7, 8개월 한 것 같은데 그간 리딩해드렸던 게 그래도 나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맞았었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우선은 현대차는 이제 올해 아마 자동차 판매가 1억 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창사 이래 1억 대를 넘게 판매를 할 것으로 예측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저 PBR 이슈 맞춰서 외인과 기관들이 정말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진짜 많이 샀어요.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게 과연 이게 그럼 계속 이렇게 급등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기관들의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관들의 좀 이 수급 밸런스 자체가
뭔가 약간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좀 보여요. 보시면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외인들이 현재 코스피에서 4,200억대, 기관이 3,800억 매수하고 있는데 운수 장비 쪽으로는 기관들이 매수세가요. 118억 원이에요. 현재 시간으로 해서 높지가 않아요. 외인들은 잡아주고 있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현재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돌아가서 역시나 살펴보자면 이게 조금 전에 떴네. 11시 3분에 뜬 건데요. 외인들은 현 시간으로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외인들은 12만 5천 주를 순매수 중이지만 기관들은 1만 주를 매도하고 있는 게 포착이 좀 되네요. 그래서 매도하고 있는 게 연기금이네요. 왜들 그러냐 좀 그죠? 뭐하러 팔고 있나 싶기도 한데 뭐 어찌됐든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오늘 분봉 상황을 보니까 아침엔 좀 치고 타다가도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좀 아쉽죠. 하지만 좀 우리가 조금 이걸 보자고요. 짧게 이런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현대차랑 기아랑 볼게요. 자, 기아 차트 확대해 보자면 최근에 기아도요. 급등이 좀 나오다가 약간 조정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 PBR이라고 판단할 때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일본처럼 1.4배까지 뭐 코스피 지수가 저 PBR이 회복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사실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조금은 지금 현 상황에서 자리를 잡는 그 수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냐면 0.9에서 1 사이에 대한 기준이 나름 기관들한테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기사들을 읽어보고 여러 참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그 PBR의 적정 수치, 당장의 적정 수치, 1차로 차익 실현해야 되는 수치 자체를 기관들은 0.9배에서 1배 정도 사이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아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현대차 보면은 현재 시간으로 해서 PBR이 0.8배, 9배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0.9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추가적으로 약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고 현재가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요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늘의 약간의 윗꼬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오늘은 우선 홀딩하셔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5장에 밀리면은 또 역시나 일부 매도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단기적으로 출렁임을 견디고 좀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 나는 잘 먹었어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잘 먹었다. 그래 만족해. 더 가더라도 나는 배가 안 아플 거야. 나중에 현대차가 결국 많이 가긴 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미래에 근데 단기로 급등했다 빠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배가 안 아파. 아이고 배 안 하신다면 저는 수익 실현하시고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현재 대형주 쪽으로 해서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아봤을 때 현대차랑 비교해서 들어갈 만한 게 사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이거든요.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서 신고가 패턴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까 하시더라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상 최고가 자리에 있다 보니까 2000년 이후로부터 약간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고민이 약간 덜할 자리거든요. 근데 또 삼성전자가 샀는데도 안 움직일 수도 있어.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 오를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요. 추이 보시면서 조금 이동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우선 파시고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시장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약간 지금부터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중립적인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알아볼 텐데 셀트리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유럽의약품청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이 악템라의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기대감으로 좀 주가 상승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승 좀 보여줄까요? 네, 셀트리온의 주가는요. 지금 이제 2019년부터인가요? 바닥을 좀 잡고서 이제 상승을 좀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바닥을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렸잖아요. 잘 체크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상황 보시면은
다시 한번 오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짚어드렸었던 라인 자체가 이 바닥 라인들이에요. 여기. 이 라인 두껍게 두 줄로 그어볼게요. 여기 라인. 이 자리를 제가 바닥입니다. 매수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작년 말에도 이 자리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주 많이 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갔을 때 횡보를 한 거야. 합병 이슈 끝나고 나서부터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다시 돌려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세운다고 판단을 해요. 충분하게 돌릴 만한 이슈가 있으니까. 올해 매출 너무나 좋겠죠. 내년도 당연하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수급 상황인데 아직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돌아올 때가 됐어요. 제가 순환매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자동차 가요? 어디로 가요? 반도체 가요? 그렇죠? 지금 쌈바 움직였다 약간 조정이지만 다시 갈 거고 자연스럽게 이쪽 제약바이오의 핵심 수혜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이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동차 가죠. 다시 삼성 하이닉스 가잖아요. 이게 대형 두 주체가 튀어 올라가면은 자금이 빨려 들어와요. 시장에. 빨려 들어옵니다. 쫙 빨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돈이 어디에 이제 이 두 개만 있지는 않죠.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튀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러셀 2000이 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몰캡들 종목들이 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바닥부터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다시 높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매수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요. 관심 좀 꼭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셀트리온까지 특징 종목들 짚어봤고요.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사실 오후장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 대형주 순환매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좀 바닥에서 이제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자동차 갔죠? 말씀드린 대로 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보세요라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옵니다 말씀드렸죠? 반도체 왔어요 지금. 한동안 반도체가 움직일 거예요. 오늘 보면은 HP, SP 같은 경우 급등 나오죠? 잘 갑니다. 이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갈 겁니다. 자, 그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제약바이오나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 대형주 쪽의 순환매는 아직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가니까 지주사도 갔죠, 그렇죠? 은행도 갔어요. 대형주 가운데서 아직 안 오른 종목 업종들을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IT 쪽이 좀 더 유지가 된다. 삼성전자 꼭 보시고 대응하시고 홀딩 하신다면은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만 대응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반도체와 IT 위주의 순환매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가상화폐와 반도체, 초전도체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대형주들의 순환매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테크윙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